안녕하세요. 8주차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오늘은 그 서지 정보랑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에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꼭 과학교육 연구라기보다도 그 연구의 범위나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한 사례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논문을 자꾸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 검색을 보면은 보통 소장 자료 검색이나 이제 통합 검색을 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온라인 웹문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논문들을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전자저널 학술 DB라는 게 있어요. 학술 DB가 뭐냐면은 많은 곳에서 이 이렇게 논문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국내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게 스콜라라고 하는 것이 교보문고에서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게 있고 DBP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학술정보 KISS 한국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돼 있네. 하여튼간에 여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거 여기 눌러서 들어갈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외 DB들이 또 좀 많이 있습니다. 국외 DB 중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DB가 뭐냐면은 어, 요 에릭입니다. 에릭이라고는 뭐냐면 교육학 분야의 서지 및 원문 제공 DB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또 이 에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학과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릭에서는 이제 문서의 연구의 형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거 내 전에 얘기를 아마 자세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inquiry, education 뭐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 사이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로 좀 좁혀서 써야 되겠네. 되게 많이 나오겠지. 사이언티픽 인ኳ이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을 거야. 그래도 한 만 건이 아니라 한 5, 6천 건 이상 되지 않을까? 4,800건 좀 비슷하네요. 자, 하여튼 사이언티픽 인콰이리라고 해서 그 이제 했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저널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널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문서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저널 말고 학술대에서 발표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여기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J 문서, 이 D 문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널 문서와 도큐먼트 문서로 구분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검색하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검색을 도서관에서 그냥 검색하는 거고 여기서 검색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웬만한 것들을 다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중간에 내려가 보면은 맨 밑에 두 번째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웹 오브 사이언스는 뭐냐면은 여기서 SCI, SSCI 뭐 이런 ANHCI는 몇 개 너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SCI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인용색인들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얼만큼 인용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면은 설명했던 거 보면은 SSCI급 저널, 그러니까 SCI, SSCI 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술 정보 솔루션이라서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학회 논문집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들을 검색하고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논문을 검색해 보면요.
논문을 검색해서 보면은 자료 검색, 우리 학교로 통합 검색을 봅시다. 그냥 메인에서 뭘로 검색할까? 내 이름을 합시다. 학습 논문 하나도 없어. 논문이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자, 요거를 볼게요. 자, 오늘 요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거 보면은 이 논문을 클릭해 보면요. 이 논문에 제목이 있고 저널이 있고 저자 이름이 있고 주제어가 있고 초록이 있고 영문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 이상의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네요. 요런 정보들을 우리는 서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서지 정보들을 내보내기를 누르면 여기에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 말고 여기서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몇 개는 별로 그렇게 안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 말고 구글 스칼라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학술과 관련된 것들을 따로 나오는 게 이제 구글 스칼라인데 여기에서도 이가 사이언스 핑커이라고 됐지.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온 거 해볼까? 이걸 보면은 이 논문들, 그러니까 이게 요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나오는 요 논문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뭘 보려면 요 논문을 인용을 하려고 할 때 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지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를 인용을 누르면은 여기에 APA가 보통 많이 쓰는 미국 철학 학회에서 쓰는 참고문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카피해서 쓰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정보들 그걸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 이게 옛날 논문인데 서지 정보들을 많은 거를 제공을 안 했어요. 제목하고,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주제어, 초록 정도 수준밖에 제공을 안 했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이외에 레퍼런스들도 서지 정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정보들을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논문들의 레퍼런스까지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웹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뭘로 할 거냐면은 아까 내가 내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우연찮게 소정 자료가 왜 나와? 맨 위에 나와 있는 요 논문 있잖아요. 요 논문이 바로 그 서지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했던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뭘로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ESD를 하려 했더니 이게 풀 네임을 쓰지 않으니까 다른 용어들이 많아서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볼까요? 에너지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네, 논문들이 이제 쭉 검색이 됩니다. 이게 8,000개, 왜 이렇게 많지? 에너지 에듀케이션을 묶어서 좀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양쪽을 따옴표로 묶어 봅시다. 그래서 주제어의 주제 요게 에너지 에듀케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들만 검색을 해보면은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 120개 뭐 이 정도 나오려나? 140개 정도 나왔네요. 그럼 요거를 잠깐만 보기를 네, 를 이러면은 여기만 선택이 되는 건가? 모두 선택이 되는 거냐? 그걸 잘 모르겠네. 내보내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를 내보내는데 어떤 형태로 내보내는지 그때 엔드노트 잠깐 얘기했었죠. 요걸로 내보내면은 엔드노트에서 요거를 파일을 불러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정보들이 싹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파일 형식을 눌러가지고 페이지 내에 있는 140개 다 들어갔네. 모든 레코드, 저자, 제목, 출처, 초록 요것뿐만이 아니라 인용 문헌까지 모두 다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반 텍스트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BIBTX라고 해서 서지 정보들 문서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그 아까 말했던 안내 여기 있네. 여기는 뭐지? 여기 그건데 파일이 안 나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네.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뜸을 들이고 천천히 나오나? 자, 어쨌든 이에서 이게 BIB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아티클로 돼가지고 무슨 넘버, 저자, 타이틀, 저널 이게 뭐 이건 이제 코드 시킨 거죠. 볼륨, 넘버, 페이지, 그다음에 앱스트랙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주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출판사 주소, 출판이 저널 그런 주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여기는 이거는 소속 그 다음에 DOI 넘버라고 해서 논문이고 ISSN 키워드 주제어죠. 그 다음에 키워드 플러스라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뭐 별로 중요하지 키워드하고 좀 요 키워드는 저자가 쓴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 플러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테이션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있잖아요. 그 참고 문헌들을 또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이 논문의 서지 정보라고 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데이터가 지금 100개인데 사실 뭐 100개야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레퍼런스가 한 20개씩 있으면은 100개, 20개면은 몇면 2만 개잖아요. 근데 논문이 만약에 500개다. 그러면은 얼마냐면 10만 개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그 레퍼런스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써먹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술이나 이런 발전들이 그 연구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에 누구였었죠? 그 여러분들이 저거 연구 주제 발표를 할 때, 잠시만요. 음, 발표할 때 아마 그 김지연이었을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김지연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들이 제시했던 이 단어들, 그러니까 글들을, 여기는 안 나왔지? 파워포인트면 나왔으려나? 그 글들을 단어를 넣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석들도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하려고 그래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해서 또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하려면은 그 R 프로그램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R 프로그램을 저는 이것 좀 보려고 작년이었지? 작년 여름방학 때 좀 책도 사고 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다행스럽게도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K묵, 그, 그 무크라고 알죠? 대중들 대상하는 그 강의 보면, K묵에 보면은, 여기에, 어, 대부분 이제 강의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로그인 할 필요가 없었네. 어이? 왜 로그인 실패라고 했어? 나중에 처리하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오류들이 많지? 아, R, R 데이터. 네. R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저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요 강좌를 이제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수강 시청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서 그냥 계속 들어가지고 과제랑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서지 정보랑 관련돼서 어떻게 서지 정보를 분석을 하는지 이거랑 관련된 연구를 누가 그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컴퓨터도 버벅거리고 그래서 이 논문들을 보면요. 여기 비블리오메트릭스 R를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논문들이 2017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 이 이제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과정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이 함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또 안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고 하는 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게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찾았던 것들 중에서 요거는 이제 조홍 교수님이 옛날에 했던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